안녕하세요, 주야입니다.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제가 최근에 이것저것 개인적인 일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잘 찍지 못했었어요. 그 일들이 해결됐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자주 업로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유튜브를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말씀해 드리는 영상 컨텐츠를 시작한 게 한 6개월에서 7개월 됐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2,000분이 넘는 구독자가 생겼습니다. 정말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구독자님들을 분석해 본 결과 20, 30대 분들이 많았고, 저도 너무 감사하게 남성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. 60에서 70% 정도가 남성분들이고 30에서 40% 정도가 여성분들인데, 이런 남성분들을 위해서 또 컨텐츠를 이제 앞으로 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물론 공부 영상에서도 앞으로 계속 할 거고, 물론 토익도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 거지만 나름의 꿀팁 아닌 꿀팁,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팁들,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다 알려드리는 게 제 유튜브를 시작한 진짜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거고요. 그런 정보를 드리는 가장 첫 번째 팁은 바로 피부죠. 피부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피부 측정을 해보니까 19살인가 20살 정도의 피부 나이라고 저는 그때 검진을 받았었어요.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피부 관리를 10년 이상 해오면서 제가 느꼈던 좋았던 거, 나빴던 거, 그리고 꼭 했던 거, 그리고 꼭 안 했던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피부에 대해서 저만의 꿀팁, 그리고 제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 그런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트로 보고 오시죠. 피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점점 사회가 뭔가 더 외모 지상주의가 되고 피부에 대한 관리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20살 때, 그러니까 2008년, 2009년 당시에 남자가 피부과를 간다거나 남자가 화장품 매장을 가는 게 그렇게 썩 아마 이건 대부분의 제 나이 또래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. 아버지가 쓰시던 걸 쓰시거나 어머니가 사주시던지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, 직접 매장에 가서 화장품을 찾아보고 발라보고 이런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점점점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피부과도 남성분들도 많이 가게 되고 화장품 가게에서도 남성 전용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남성분들도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, 앞으로도 그렇게 많아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. 스스로 화장품 가게에 간 게 20살 때부터 저는 갔었고요. 아버지가 쓰시는 그런 스킨 냄새가 너무 싫어서 제가 직접 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발라보고 좋았던 거를 이게 샀던 게 저는 처음으로 이제 화장품 가게에 가게 된 일이었는데, 많은 남성분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가 쓰시던 거 또는 이제 어머니가 사주시는 거 많이 쓰셨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성인이 되셨거나 뭔가 화장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직접 매장에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나에게 맞는 향, 그리고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스스로 직접 고르시는 그러한 게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의 피부가 좋아질 거니까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오늘 5가지 팁을 가지고 왔는데, 이 5가지 팁을 진짜 20살 때부터 계속 했었고, 물론 자라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게 있겠지만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. 5가지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피부 상태 점검입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거나 TV에서 보고 배운 것들 때문에 내 피부가 대충 어떤 상태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. 크게 따지면 딱 2가지가 있죠. 건성, 그리고 지성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성 타입이고요. 건성 타입이신 분들은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당긴다거나 피부에 자극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죠. 그래서 저는 항상 느꼈었는데, 우선 이 피부 타입을 알아보는 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피부과에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. 뭔가 피부과에 가기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자면은, 세안을 하고 기초 스킨 제품을 바른 이후에 이제 2-3시간 정도 또는 3시간 정도 있다가 내 피부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. 그럼 기름기가 많다거나 또는 갈라진다거나 또는 땡긴다거나 하겠죠. 뭔가 기름기가 많으면은 지성 타입이고요. 뭔가 당기거나 뭔가 좀 약간 자극이 있다, 그리고 뭔가 좀 피부가 각질이 일어나는 것 같다 하시면은 이제 건성인데,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성이고, 그래서 저는 로션을 좀 많이 바르는 편입니다. 그래서 스스로 피부 타입에 대해서 먼저 확실히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는 화장품을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여성 화장품을 쓰지 마시는 걸 전 추천해 드립니다. 내 피부는 약해서 여성 화장품을 써도 되겠지라고 하는데,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가 우선 호르몬도 다르고 미생물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은데, 거기에 맞게 화장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남성용 제품을 쓰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. 남성용 제품 중에서도 진짜 향이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냄새가 좋은 제품이 많아요. 그런 제품을 쓰시는데 꼭 남성용 제품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번째는요,
피부의 수분량을 많이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. 피부의 수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몸에 체내 수분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정말로 하루에 2리터씩은 꼭 마셔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20살 때부터 저는 계속 물을 꼭 마셨고요. 항상 물은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고 자기 전에 마시고 중간중간에 마시고 하는데 절대 커피랑 뭐 다른 별개의 음료랑은 다른 겁니다. 그냥 물만 거의 2리터 정도 항상 마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꼭 자기 전에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항상 자기 전에는 세안을 하죠. 세안한 상태에서 로션을 바르고 기초 막 영양 제품이나 다른 것들을 바른 상태에서 저는 꼭 해주는 게 페이스 오일입니다. 이 페이스 오일은 이니스프리에서 되게 싸게 팔아요. 근데 이 페이스 오일을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아서 뭔가 보호막이 돼서 내가 발랐던 화장품 제품들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에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페이스 오일이 하는데 아침에는 안 하고요. 밤에는 꼭 자기 전에 이 페이스 오일을 바르고 잠을 잡니다. 내가 발랐던 제품들이 날아가지 않고 수분이나 영양분을 피부에 계속 공급해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잠을 자는 게 제가 하는 이제 피부 관리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페이스 오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이 껄끄러울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도 하다 보면은 진짜 습관이 돼서 되게 좋으실 거예요. 꼭 자기 전에 피부를 꼭 영양분이 많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싶으시면은 진짜 기초 제품 다 바르신 상태에서 페이스 오일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원래는 저는 이니스프리 페이스 오일 썼는데 다 써가지고 얼마 전에 백화점 갔다가 하나 얻게 된 페날리곤스의 바디 오일을 하나 지금 쓰고 있는데 어떤 제품이 상관없어요. 그냥 페이스 오일처럼 쓸 수 있는 오일 제품이 있으시면은 꼭 자기 전에 기초 스킨 제품을 바른 이후에 꼭 페이스 오일을 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요, 선크림과 비비크림 바르는 건데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뭐 남자가 뭐 이런 걸 바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이건 항상 말씀해드리지만 선크림 무조건 로션처럼 바르시는 게 좋고요. 그 이후에 이제 뭐 비비크림 같은 거나 CC크림 같은 경우에는 바르셔도 되지만 안 바르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. 피부톤을 좀 더 고르게 하고 싶고 뭔가 미적인 요소를 더하고 싶으면은 비비크림, 선크림 정도는 되게 조금만 바르시면 되니까 그렇게 바르셔가지고 피부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선크림 바른 이유는 너무 뻔하죠. UV 차단,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 선크림을 바르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건데 남성분들이 꼭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에는 꼭 선크림을 바르시는 것 같아요. 물놀이를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가서 선크림 꼭 바르시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햇빛이 강하고 뭔가 자외선을 차단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는 꼭 스키장 가시면 선크림 바르시죠. 그런 것처럼 자외선 때문에 선크림 바르는 거는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. 근데 남성분들이 하나 또 간과하시는 게 겨울철에 특히 더 선크림을 많이 발라주셔야 됩니다.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여성분들은 항상 화장을 하시죠. 스킨케어에서부터 이제 색조까지 하시면 엄청 화장을 자주 하시는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와 봤을 때 항상 느꼈던 게 여성분들이 보통 남성분들보다 피부가 좋은 이유가 화장 때문이라는 것 같아요. 뭐 화장이 피부를 가려줘서 피부가 좋아 보인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밖에 다닐 때 피부가 그대로 노출되게 되는데 이 피부 노출된 상태를 화장품이 막아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남성분들도 진짜 밖에 많이 나가시고 그리고 축구도 많이 하시고 농구도 하시고 막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있는 경우도 많으실 거잖아요. 항상 이 피부에 뭔가 보호막을 씌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게 바로 이 선크림과 비비크림입니다. 개인적으로 뭐 하얘지는 게 싫다거나 피부가 뭐 남자가 무슨 이런 걸 바르냐 하실 수 있는데 비비크림 중에서 특히 하얗게 안 되는 비비크림도 있고요. 내가 현재 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비비크림도 있으니까 꼭 내 피부의 나이, 내 피부가 노화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발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래서 계속 바르고 있는데 이렇게 비비크림이나 선크림을 발라서 제 피부를 보호하는데 단순히 미적인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피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거부감이 들지 않고 바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쓰는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뷰티 유튜버는 아니지만 저는 네이처 리퍼블릭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1+1으로 자주 사는 이 제품과 그리고 본인 선크림이 있는데 이 두 제품을 번갈아 가며 쓰고 있고요.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바르고 또 그냥 버리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선크림을 자주 발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비비크림으로는 뷰티 유튜버는 아니지만 엑스트림 스타일 음무라고 해서 이걸 쓰고요. 그리고 이전에 썼던 거는 닥터다르트 비비크림 썼습니다.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직접 가서 내 피부 스타일과 어떤 게 잘 맞는지 직접 발라보시는 게 좋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셔가지고 점원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. 내가 이걸 사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은지 모른다 라고 하시면 잘 알려주시니까 물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타입의 비비크림이나 선크림을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크림을 먼저 바르시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비비크림을 발라가지고 이제 커버를 하시는 겁니다. 네 번째는 이제 팩입니다. 팩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마 아실 거예요. 막 1인 1팩이라고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 때부터 이제 유행했던 말이죠. 하루에 무조건 하나의 팩은 무조건 한다.
요거에 1인 1팩이라고 하는 말이 한때 되게 유행이었고 지금도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. 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종류의 팩을 쓰는데 브이로그에 등장했었죠. 얘랑 슬리핑 팩, 이 두 개를 정도 씁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하는 것보다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수요일, 토요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데, 팩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피부과에서 들은 게 매일매일 팩을 한다고 해서 피부가 좋아질 수는 있는데, 근데 기능성 팩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면 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주름 개선 또는 미백, 그리고 뭐 여드름 케어 막 이런 식의 기능들이 들어간 게 있잖아요.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다기보다는 격일로 하시는 게 좋고요. 수분을 보충해주는 팩 같은 경우에 매일 해도 좋다고 해요. 그러니까 단순히 수분만 보충해주는 상태면은 매일 해도 좋다. 하지만 주름 개선이나 피부를 밝게 해주는 그런 기능성이 있는 제품들은 매일 바르시는 것보다는 하루 건너뛰고 바르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어떤 행사나 내가 꼭 피부가 좋아야 될 상태가 있다면은 그 전날 팩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전날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만약에 내가 수요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은 월요일날 하시는 거죠. 만약에 화요일날 했다가 뭔가 또 피부 상태가 갑자기 맞지 않아서 뾰루지 같은 게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약간 더 계획성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팩 같은 경우에 붙이고 떼고 너무 귀찮잖아요. 그럴 때는 저는 슬리핑 팩을 하는데, 얘 같은 경우에는 씻은 상태에서 바르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하면 돼요. 그냥 관리는 하고 싶은데 귀찮다 하면은 이렇게 슬리핑 팩을 잘 쓰는 편입니다. 그리고 꼭 했던 게 이제 술 먹고 그날 와서 꼭 씻고 슬리핑 팩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. 왜냐면 너무 힘들잖아요. 술 먹고 나서 너무 힘든데, 술은 체내 수분을 많이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꼭 술을 마시고 온 날은 세안을 꼭 하고 그 상태에서 슬리핑 팩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, 세안입니다. 화장을 하는 것보다는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게 뭐 굳이 색조 화장을 해서 지운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거나 집에 있거나 할 때 피부에서 나오는 노폐물이나 아니면은 먼지 같은 것들이 붙잖아요. 밖에 나가면 더 하겠죠.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에 붙으면은 뭐 피부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무슨 반응을 일으켜서 뾰루지 같은 게 나게 한다거나 안 좋은 거는 아마 그냥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세안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. 특히 밖에 나갔다 오시면은 뭐 미세먼지다, 뭐 자동차 매연이다 등등등 해서 정말 많죠. 밖에 나갔다 오시면은 세안을 정말 무조건 해주시고 진짜 깔끔하게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또 피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.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가볍게 폼클렌징으로 세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, 아침에는 그냥 물로만 세안해도 된다라고 말이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, 얼마 전에 피부과를 갔다가 들었던 팁인데, 우리가 보통 밤에 자기 전에 기초 화장품부터 해서 이것저것 많이 바르고 잠을 자게 되는데, 피부에 이제 바른 화장품이 잠을 자는 시간 동안 주변에 있는 산소와 뭐 반응을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우리가 체내에서 나온 노폐물이 있을 수도 있고, 그리고 침구류에 있던 먼지 같은 것들 때문에 피부에 또 안 좋다고 해요. 되도록 이제 피부를 좀 더 관리를 잘하고 싶으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폼클렌징으로 세안하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예전에는 그냥 물로만 하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, 그렇게 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또 신뢰가 가더라고요. 그렇게 한 지는 한 6개월,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안 하고 물로만 할 거야 하면 물로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거의 10년 동안 아침에 물로만 세수를 했는데 그렇게 썩 나빠지는 건 못 느꼈으니까,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폼클렌징을 쓸 것 같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 가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제 얼굴 누르시면은 이제 구독되니까 눌러주시고요. 앞으로 더 좋은 소식 그리고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